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접경지역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5개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좋은 정책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막막하다고 합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내놓은 도내 접경지역 지원책은 5개 분야 20개 사업입니다. 평화지역 발전 체계 구축, 군 장병 우대를 통한 상권 활성화, 지역 주민 생업 지원, 관광객 유치 지원, 관광 문화 자원 조성이 5개 분야입니다. 20개 세부 사업은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과 인센티브 지원, 인센티브 관광 확대, 농축산물 군납 공급 확대 등입니다. 이 중 국방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핵심 사업은 상생협의체 구성 사업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사업입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상생협의체는 국방부와의 협의가 핵심이고 법 개정 작업은 국회와의 의견 조율이 핵심인데 아직 정해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강원도는 국방부와 사전 협의 결과 장관이 아닌 차관이 참석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장관하고 지사님하고 이제 MOU를 체결해서 실적인 협의체 주관은 아마 차관님 주재로 가는 걸로 지금 협의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하지만 개최 시기와 기간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많습니다. 특별법 개정 작업의 경우에는 법 조문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군 장병 이용 금액의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인센티브 제도 등은 참 괜찮은 정책이지만 정작 군부대가 없어지는 한계를 뛰어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해하는 것도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바랄 수 있는 그 100%의 답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부대 해체라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도내 접경지역. 새롭게 마련된 지원 대책이 지방 소멸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는 이들 지역에 얼마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최근 교통망이 크게 개선되면서 동해안 지역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분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 역시 투자 유치 조례에 따라 투자 보조금이나 부지 매입 보조금을 지급해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 동점 산업단지입니다. 10월 말 준공 예정인데 미리 분양받은 강원 테크노파크 원료산업지원센터는 건립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태백시는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남은 16피지에 대한 분양에 나서고 있습니다. 폐광지역 지원 조례에 따라 투자 보조금 30%, 부지 매입 보조금 50%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광 지역에만 지원되는 그 보조금을 그 본사 이전 보조금이나 그 투자 보조금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타 지역에 비해서 차별화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넉넉한 폐광기금 지원에 힘입어 삼척과 정선의 농공단지 상당수도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KTX와 고속도로 등 교통망 개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강릉은 과학 일반 산업단지가 88%까지 분양률이 치솟았고 주문진 제2농공단지도 61%까지 뛰었습니다. 강릉시는 유치 업종도 완화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나 일정 이상의 어떤 고용을 하면 토지를 이제 아주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하는 그런 조건들을 가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고요. 양양군도 농공단지 2곳에 폐수 처리 부담금을 6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늘어날수록 지역 경제 유발이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서 동해시나 고성군, 삼척시 등은 새로운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조성하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입주업체들이 자리 잡기까지는 판로 확대나 업체 홍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중앙에 위치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정보 제공,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확보에 심혈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접 시군의 경우 서로 차별화된 산업 분야를 나눠 제사의 깎아먹기식의 경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군수물자 연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소나무 껍질을 긁어내 송진을 채취한 상처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도내에서만 10곳, 전국적으로는 43곳의 소나무 숲에 아픈 역사의 흔적이 생생합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령이 100여 년 된 노송들로 이루어진 강릉시 초당동의 소나무 숲입니다. 소나무 껍질마다 V자 모양의 흠집이 보입니다. 길이가 1m 가까이 돼 보일 정도로 제법 큽니다. 강릉시 옥계면의 다른 소나무 숲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역시 커다란 생채기가 소나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남겨진 상처의 흔적입니다. 당시 일본은 전쟁에 필요한 항공 연료 조달을 위해 이처럼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긁어내 송진을 뽑아 기름을 만들었습니다. 1933년부터 10년간 9,500여 톤의 송진을 강제로 채취했고 피해 소나무만 500만 그루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림과학원이 최근 피해 소나무의 분포 지역을 파악한 결과 강원도는 10곳, 전국적으로는 43곳에 달했습니다. 강릉시 초당동과 옥계면을 비롯해 삼척 준경묘와 설악산 울산바위, 평창 남산 등 모두 소나무가 밀집한 곳입니다. 다행히 자연재해 등으로 고사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금까지 생존한 피해목들은 큰 이상 없이 긴 세월을 잘 버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나무들은 우리가 건강성을 조사해 보니까 어느 정도 다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소나무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송진 채취 피해목의 생육지를 산림문화자산으로 등록해 역사적 가치를 남기고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영월 등 전국 3곳에서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을 시범 운영합니다. 시범 운영지는 영월과 충북 보은, 경남 고성 등 3곳으로 앞으로 7개월 동안 정부는 이곳에서 드론 제작이나 활용 기술 개발에 관련해 집중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영월 등 3곳에 드론 이착륙장과 비행 통제센터, 정비고 등을 세우고 드론 업체들이 전문 장비를 지원받아 각종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드론 시험장 시범 운영은 국가가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첫 사례로 시범 운영 결과를 거쳐 내년에 드론법을 시행합니다. 강원FC가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홈 경기에서 아쉽게 비겨 K리그 4위 탈환에 실패했습니다. 강원FC는 오늘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인천과의 하나원큐 K리그 1 32라운드 경기에서 전반 22분 강지훈의 첫 골에 이어서 이영재의 추가골로 승기를 이어갔지만 후반전에 내리 2골을 내주면서 2대2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승점 1점 차로 대구FC에 내주었던 4위 자리를 되찾지 못하고 5위에 머물게 됐습니다. 강원은 오는 10월 2일 울산전에 이어 6일 상주와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를 펼칩니다. 최북단 동해 북방어장이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개방됩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최근 북방어장 개방을 앞두고 조업 중 어선 월선과 필압, 조업 규정 준수 등 역할에 관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로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 사이 연안 5에서 35해리 구역에 있는 동해 북방어장은 총 면적 204제곱킬로미터로 지난해는 808척의 접경 해역 어선들이 조업을 벌였습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국정감사에서 진행될 도내 기관들의 감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과 강원지방기상청이 7일에 가장 먼저 감사 일정이 잡혔고 원주지방환경청 10일, 춘천지방법원과 강원대학교, 강원대병원, 강원도교육청, 해군일함대 사령부 현장 시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4일,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이 15일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2일부터 시작돼 24일까지 진행되는데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은 11월 1일, 국가정보원 등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립니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전국 국유림 명품숲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35개 명품숲 가운데
도내에는 홍천 가리산 잣나무 숲과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 숲, 양구 DMZ 펀치볼 숲 등 모두 10개소가 국유림 명품 숲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명품 숲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치와 수종, 연락처 등 각종 정보를 공공 데이터 포털 서비스에 등록해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가 9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기준 국회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강원도 내 미성년 주택 보유자 902명 가운데 10명은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10살이 안 된 주택 보유자는 270명으로 이 중 1명은 5채 넘게 갖고 있었습니다. 심의원은 소득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나 탈세 문제는 없었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랜드가 2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17년과 2018년 연속으로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강원랜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평가 대상 기관 43곳 중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선 지중화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광역지자체가 강원도를 포함해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2018년 전선 지중화율은 8.8%로 경북 전남과 함께 한 자릿수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